키고 31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문제인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형용사 파트입니다. 근데 형용사 파트 치고는 쉬운 문제는 쉽고 아닌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0문제는 형용사입니다. 31에서 40분. 근데 쉬운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형용사 파트는 아까 대명사보다는 쉽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 문제 빼고는. 그리고 이제 41번부터가 어려워요. 그래서 41번부터는 빨리 진도를 못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31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살짝 헷갈려요. 왜냐면 빈칸 근처에 여기 as a result of 있죠. 사실 as a result of는 갈로치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냥 as a result of는 통째로 전치사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정도예요. 사실은 as a result 갈로 of 갈로 이렇게 쳐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리센트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리센틀리가 부사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굳이 왜 하느냐. 리센틀리가 부사면 리센트가 형용사다. 이 말 이해 갈까? li를 제끼면 그게 형용사거든요. 그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형용사에서 li를 더한 게 부사니까 부사에서 li를 가린 게 형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weather condition 이거 날짜 조건, 날씨 조건이에요. 그래서 명명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빈칸은 형용사도 올 수 있겠지만 명사도 올 수는 있잖아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형, 빈칸, 명명 참 복잡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사실 확률로 접근하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냐? 같은 품사가 연속으로 나올 수 있죠. 물론 3번 연속 나오기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자리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좀 팁을 드리죠. 진짜 내가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명사가 연달아 3번 나오는 것보다는 둘둘이 낫겠죠. 진짜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인 에이블을 고르는 게 현실적인데 완전 최종적으로 고르기 전에 해석 한번 해보라는 얘기지. 원래 에이블이 뭐뭐 할 만한이란 뜻이에요. 이게 좋아할 만한이란 뜻이거든. 좋아할 만한 날씨 조건 어때요? 말 되네. 그러면 이거 확인하시고 B번을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명사라면 어떤 느낌일까? 좋아함 이런 뜻이겠네. 좋아함보다는 좋아하는 뭐 이런 뜻이 낫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적으로 형용사가 훨씬 나은 문제다. 속단하지 말고 예측해가지고 풀어도 괜찮다 그 말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 푸는 방식은 사실 이게 다예요. ing는 형용사가 될 수는 있지만 오리지널 형용사보다는 후순이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tive, sieve 이런 것들이 우선이라고 했죠. 그때 같이 가르칠 때 able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ble은 오리지널 형용사의 대표 주자입니다. 파머리 주어죠. 농부죠. 농부는 are predicting 이거 조심하세요. b-ing 합쳐서 동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삼형식이 될 거고 굿 이 부분 목적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harvest가 수확이란 뜻이야. 수확. 근데 지금 굿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줄여가지고 풍작이라고 한 거야. 풍년이 들었다 뭐 아주 수확이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인 뒤에는 장소가 나왔는데 어떤 지역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farmer, 농부들은 최근 좋은 기상 조건의 결과로 케나슈 지역에서 풍작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이제 수확을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 문제는 형용사 자리 문제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as a result of는 한 단어의 전치사로 받아들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A랑 C가 명사랑 동사가 된다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ing를 가리면 그게 동사 원형일 거예요. 근데 동사가 되는 놈은 명사도 잘 될 확률이 높다고 했으니 둘 다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들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영상은 올라가네요. 네, 그래가지고 굳이 지금 열심히 안 적어도 되겠다. 질문 있나요? 얘는 그냥 이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죠? 네, 형용사 파트는 이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32번 가겠습니다. 32번입니다. 이 문제 별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어렵게 설명하면 끝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도 어렵게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 방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지금 이거 맞추신 분은 많을 거예요.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죠. 10번입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래, 지금 PP 와가지고 포에서 끊겼으니까 이거 수동태다 라고 하시고 풀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맞겠죠. 이 문제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 문제 생깁니다. 클로즈란 단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맞은 게 오히려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십시오. 복잡한데 이거는. 왜냐면 일단 클로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즈는요, 일단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동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는 꼴통입니다. 왜 이런 말 했는지 이해 가시나요? 지금 빈칸에 형용사로서 클로즈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몰랐던 사실. 그리고 원래는 형용사가 좀 더 우선이거든, PP보다는. 물론 해석은 해봐야 되지만. 이거 골치 아프네. 근데 오늘은 PP가 정답이네. 자, 이걸 알아야 되는 게, 클로즈가 형용사일 때 뜻은 가까운이라는 뜻이야. 근데 동사랑 명사일 때는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닿다 할 때 그 클로즈야. 그래가지고 편의상 닿다, 폐쇄하다. 그럼 명사면은 닫힘이나, 맞죠? 폐쇄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고요? 자, 그럼 제가 좀 해드려야 될 게 하나 있죠. 지금 클로즈드는 PP예요. PP. 물론 과거 동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PP예요. 왜냐면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또 적어야 되는 게 있어요. 클로즈드라고 적고 만약에 얘가 PP일 경우는 이 동사의 뜻에서 바뀌거든요, 뜻이. 그거 이해가십니까? 되다 종류로 해야겠지. 그래서 이거는 닫힌 아니면 폐쇄된. 물론 이제랑 합치면 폐쇄되다라고 해석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죠? 가깝다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문을 닫는다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리페어리 수리거든요. 수리를 위해서니까 문을 닫아야겠죠. 그래서 클로즈드가 정답이 된 것이지,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깝다가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수동태 동사 맞고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is close가 될 수도 있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클로즈가 형사로 쓰일 때는요, 좀 좋은 게 하나 있는데, to가 와요. to 전치사. 왜냐면 어디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거든. close to. 그러니까 지금 to 안 나왔죠? 그러면 형사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해석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일단 표부터 외워야겠죠? 이 지금 필기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해는 해도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틀리면서 배우는 거니까. 자, 그럼 33번 가보죠. 딱 이렇게 하면 딱 10문제 하는 거죠. 조금 더 할 수 있겠네요. 원래 오늘 35번까지를 마음속에서 좀 생각하고 왔거든요. 5단위로 맞추면 좀 좋을 것 같았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자, 33번은 어떻게 푸는 문제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유형은 아니고요. 들으면 알만해요. 지금 빈칸 뒤에 버라이어티는 ty가 끝났으니까 명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도 있잖아 지금, 맞죠? 관사. 그럼 빈칸은 형용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명사가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팁을 하나 드리죠. 명사가 연달아 2번 나올 확률보다는 형명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으니 일단 잘 안 될 경우는 명사 앞은 형용사 골라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형용사 찾는 방법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형용사 지금 보기를 보시면 제가 가르쳐드린 12가지 형태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형용사는 뒤에 li가 붙는다고 했죠. 형용사 뒤에 li 붙은 부사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형용사를 찾는다? 부사에서 li를 빼면 그게 형용사입니다. 손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기에 D번이 부사입니다. 그러면 부사에서 li를 가리면 그게 형용사겠죠. 어때요? 보이죠? A가 형용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물론 이 형태 외우시면 되겠죠. 외겠는데 이렇게라도 풀었으면 좋겠다. 게 제 심정입니다. 아시겠죠? B번은 명사입니다. 여러분 TH가 되면은 명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C번은 원래 PP가 될 수도 있는 형태긴 한데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TH가 명사다. 이거 꼭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40번 때 앞서서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 틀리면 가슴 아픕니다. 잘 봐주십시오. 지금 아니면 이게 아니면 이런 문제 유형은 잘 못 볼 겁니다. 우리가 이거 갈로치기가 참 상당히 난해해요. 왜 제가 난해하다는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버라이어티 오브는 원칙적으로는 끊는 게 맞는데 해석적으로 봐서는 끊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버라이어티 오브가 연결돼서 다양한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와이드는 뜻이 뭔지 아세요? 폭넓은, 매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이라고 강조해 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묶으면 엔드도 엮이고,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컬러와 패브릭은 섬유나 천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스커트가 나왔네요. 옷이겠죠. 스커트는 아시다시피 치마잖아요. 스커트가. 예. 자, 보겠습니다. 동사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거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얘가 동사입니다. 얘는 특징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징이다, 특징이 있다. 콜렉션 같은 경우는 보통 패션쇼에서 많이 하는 소리죠. 예. 가을 콜렉션인 것 같아요. 그 뭐 제이라는 곳에 자리나 메이커의 새로운 가을 컬렉션은 특징이 있다. 그 치마들을 특징으로 한다. 어떤 매우 다양한 종류의 색깔과 직물이라고 제가 해놨네요. 재료 아니면 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가을 컬렉션은 아주 다양한 색상과 직물들의 스커트가 특징이 있다. 그리고 특집으로 다루다는 뜻도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특집으로 다룬다라고 해도 돼요. 컬렉션을. 왜 얘기를 하냐면 컬렉션 나오면 얘가 정답이 잘 되니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토익에서는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하지만 어떤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익혀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부사에서 li 깔인 게 형용사죠. 그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th 명사인 것도 잊지 마세요.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34번 갑니다. 오늘 또 한 문제를 더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자, 보겠습니다. 패켓, 뭐 모음집, 뭐 이렇게 해석을 저는 많이 합니다. 뭐의 모음집? 새로운 상품의 모음집. 근데 함부로 끊기 어렵죠. 여기 조심해서 아직 안 났습니다. 여기 수동태 동사 나왔고 끊어지고. 저는 이거 PP 갈로 칠 때가 좀 애매한데 좀 오락가락할 때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이 센트아웃은 PP긴 합니다. 같이 갈로 묶을게요 오늘은. 왜냐면 센트 자체가 PP인데 샌드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이렇게 아웃이나 오프 같은 게 동사랑 부터가 한 단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보내진 이런 뜻이겠죠. 비슷해요. 발송하다라는 뜻인데 발송된 이런 뜻일 거예요. 자, 그럼 빈칸은 어떤 자리인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일단 전, 뉴, 형, 프로덕트, 명. 사실 끊길 수도 있습니다. 부사가 올 수도 있고요. 사실 PP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 잘 안 나오는 걸 얘기하자면 오리지널 형용사는 거꾸로 꾸며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화끈하게 지우기에는 조금 위험성은 있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자면 B, C, D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해석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프로덕트. 지금 저는 명사를 골랐는데요. 인포메이션이 정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해석을 할 때 새로운 상품 정보 모음집 어때요? 이거는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이 합성어로 쓰이기에 괜찮네요. 그죠? 입에도 착착 달라붙네요. 상품 정보 어때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드리죠. 어지간하면은요, 지금처럼 이런 자리에서는 명사를 우선시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죠. 전치사는 끝날 때 명사로 끝나야 된다는 법칙으로 동사 앞에서 끊어질 때 그 자리에 명사 그냥 넣으세요. 그러면 거의 맞을 거예요. 물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해석이 부족하다. 그러면 틀리더라도 일단 이 자리 명사 집어넣으세요. 잘 안 틀려요. 토익이면 거의 100%입니다. 100%는 취소, 95%, 5% 예외가 있습니다. PP가 들어가거나 부사가 들어가는 등 해석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새 제품 모음집은 12월에 발송된, 제가 sent out이 발송된이라 배송된 또는 보내진이라고 했죠. 모든 카탈로그에 include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켓은 서류 뭉치 또는 모음집, include는 포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3단 변화를 한번 써야 되는 게 send의 3단 변화를 한번 써야겠네요. send, sent, send 이건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현재 동사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이라고 불리는 조합이고요. 두 번째가 과거 동사고 세 번째가 PP, 일명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제가 동사가 아니라고 맨날 쓴다고 했죠?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35번을 하겠습니다. 35번까지 하면 딱 깔맞춤이 되어 좋긴 좋은데 목표치는 달성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한 45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5번보다 몇 문제만 더 풀어주든가. 근데 10문제만 풀어도 제가 시간 드리면 몇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좀 조심스럽네요. 왜냐면 10문제 이상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35번 보겠습니다. 마음먹으면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이 수업의 목적이 빨리 하는 게 목적이 지금은 아니라서요.
왜냐하면 이게 여름방학 이후라면 엄청 초스피드로 할 생각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심도 깊게 했으면 좋겠고 녹화해놓고 두고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영상은 조금 빨리 찍은 영상이에요. 특강자료야 그거는. 그러니까 한번 배운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빠진 설명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얘기는 했지만 투머치하지다. 제 소개 들으면 투머치하다. 뭔가 말이 많아. 35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복병이 뒤에서 나왔어요. 빈칸 뒤에. 그로세리 스토어를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이게 합쳐서 명사거든요. 한 단어예요. 식료품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명사니까 형용사가 우선순위라고 하겠죠. 제가 배운 방식에 의하면. 맞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사를 고를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부혁명을 우리는 떠올릴 테니까. 맞죠? 그래서 그로세리 스토어는 사실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익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찾는 문제인데 AL이 형용사인 것도 배웠고 부사에서 LI 가린 것도 제가 형용사라고 가르쳤으니 B번이 확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AL로 끝나도 가끔 명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는 부사에서 LI를 가린 게 형용사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거 미리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 세이프를 보세요. 여기서는 상관없는데 영어는 어차피 계속 봐야 되니까 여러분 세이프는 품사가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먼저 세이프 형용사, 명사. 형용사 또는 명사. 오케이. 형용사. 자, 그러면 형용사 또는 명사고 형용사 정답. 오늘 하나 맞았어요. 다행이다. 계속 물어볼 거라고요. 맞출 때까지. 세이프는 형용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얘기해 줄까요? 세이플리가 있다. 그럼 이게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세이프가 형용사예요. 그리고 세이프티가 있어요. ty 붙는 거. 그럼 얘가 명사겠죠. 이거 같이 배워두시면 도움 되겠죠? 저는 형상화 시키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러면 형상화가 딱 되겠어요. 맞죠?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약간 애매하게 시간이 나오면 이런 말들 한 번씩 던질 겁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생각나도 던질 거고요. 솔직히 전 대중 없습니다. 옛날에 필기해 놓은 거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필기해 놓은 게 많네요. 그래서 좀 보완하려고 찍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끊어읽기를 하겠는데요. 홈 딜리버리 느낌 오시죠? 한국 사람은 이거 딱 느낌 오잖아. 근데 이거 외국 애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것처럼 설명을 해놨어. 우리는 뭐 홈 딜리버리 그깟 가지고 가면서, 근데 얘들은 지금 대단하다는 거야. 이게 집으로 배달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거 하찮은 건데 안 그래요? 소중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렇잖아. 다 오잖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이 바위가 어디까지 끊어져야 되느냐? 끝까지 같은데? 끝까지 같아요. 이거 엔드가 중간에 살짝 걸치고요. 그래서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 푸드의 홈 딜리버리, 음식의 가정 배달은 대단한 얘기를 했네. 인디펜던트 있죠. 디펜던트가 의존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이 붙으면 부정이 되거든. 그래서 독립적인이 돼요. 의존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몇몇 식당과 지역 식료품들점에 의해서 제공된다. 엄청 거창하게 써놨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음식 배달은 흔한 일이다. is common. 끝. It is very eas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한테 쪼크로 흥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들을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별 내용이 없네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애매하다. 깔맞춤을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하나만 더 하죠. 깔맞춤 해서 뭐해 세상에. 자, 36번 보겠습니다. 이게 PT 체조할 PT 체조란다. PT 할 때도 하나만 더 하잖아요. 오늘도 13개 하지. 왜냐면 나중에는 많이 할 자신이 없어. 한계가 큽니다. 제가 오늘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뭘 썼냐면 단어예요. 단어가 하루에 한 단어를 하루에 10단어만 외워도 1년이면 3650단어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루에 10개는 대단한 게 아닌데 365일이 더해지면 3650단어예요. 그리고 한 개만 외워도 365단어네요. 근데 50개를 외우잖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30개라도 외워주면 좋겠고 10개라도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명언도 한마디씩 해야겠죠? 오글거리는데 내 말 못하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 명상 안 바뀌고 잘하는 사람들 많던데 못하겠다.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열받는 소리야 자세히 생각하면. 네. 맞죠? 진짜 그렇잖아. 근데 99도라도 안 끓어요. 그 1도 때문에 끓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남은 1도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그 1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워 죽겠는데 끓는 점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죠? 겨울에 하기로. 네. 여름에는 다시 이 소리 안 하기로. 아시겠죠? 그거 하니까 내가 열이 받더라고요. 99도 그림 찾고 있는데 다 끓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덥다 하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6번입니다. 이 문제, 자, 주어 to hire, 이거 투부정사인데 이 거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help도 동사 될 수 있고 was도 사실은 동사 될 수 있거든요. 근데 was가 무조건 확실한 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명사도 잘 된다는 원칙에 의해 help는 명사인 걸로 합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인데 이게 왜 헷갈리느냐. 지금 to hire이 투부정사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 뒤에 형명이 투부정사의 목적어인 거예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명, 부형명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명사도 또 올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명사 앞에는 어지간하면 형사 고르면 맞다고 했죠. 근데 오늘 다 형사가 맞네. 어지간하면 다 형사가 맞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거든요, 사실. 자, 보기 봅시다.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할걸? 정답은 10번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더 하자고 한 거예요. LI를 가리면 그게 형용사기도 하고 AL이 형용사일 확률이 높기도 하고 AB가 확실히 명사입니다. TION이라서. 그래서 명, 형, 부 보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풀이하면 진짜 참 쉽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죠. 근데 이게 투부정사가 중간에 낑겨 있으니까 이거 구조 파악 못하는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거 인정할 수 있죠. 그리고 help가 동사로 보인다면 막 부사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was 못 봤다고 하면서. 아니면 동사 개수 같은 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동사 뭐 2개 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접속사 없고 동사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것도 알아주시고 이게 수동태라서 뒤에서 다 끊어졌다. 그거까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저는 PP는 같이 묶어가지고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표시로 하겠습니다. 추가 지원 인력을 채용한다는 결정은, 그러니까 decision이 결정인데 추가 인력을 채용한다는 그 결정은 대체로 직원들이 표시한 우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지금 베이스를 저는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베이스가 기반으로 한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베이스가 원래 기초잖아, 맞죠? 그리고 베이스 캠프라는 말 있죠. 막 산행하는 애들 기반을 두다 그런 뜻이에요. 본거지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기 라질리는 크게라는 뜻인 것 같잖아요. 주로 대체로라는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직원들이 표시한 우려, 여기서 프레스드가 표시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제가 굳이 뜻을 적었을까? id인데도 표시된보다는 표시한, 약간 그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PP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아까 전에 도주의 지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주 뒤에 PP랑 ING 잘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걔들을 분사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PP도 분사입니다. 도주에 해당하는 게 이 컨선 같은 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PP가 꾸며준다. 이거는 PP는 과거 분사인데 이게 원래는 여기서는 which are이라고 제가 쓰는 이유는 아까 도주가 사람이라서 제가 who를 썼는 거고요. 지금 컨선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를 쓴 겁니다. 그리고 왜 a를 썼냐면 여기 복수니까 a를 쓴 겁니다. 요거 나중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즉 분사는 관계 대명사와 관련이 있다. 오늘의 포인트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것까지 푼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까지 얘기하고 끝내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